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기억하고자 창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탄소 중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기독교 환경단체가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오륜교회가 2024 제1회 목회자 리조이스를 진행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쉼과 회복이 있었던 현장 모습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한 독일. 하지만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가 독일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기억하기 위해 창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에서 교회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모색하며 탄소중립 교회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탄소중립교회와 단체를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한국교회 총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 탄소중립 1.5도 이웃사랑법, 교회 태양광발전소를 통한 탄소중립 계획 수립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발전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이창수 회장은 탄소중립과 햇빛발전의 교회 사례를 전하며 교회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해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기 집, 자기 하다못해 축사, 시골에서는 축사가 있으면 축사 지붕, 건물 있으면 건물 옥상, 공장이 공장 이런 데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의 몫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공동체니까.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산림 유미호 센터장은 탄소 중립은 이웃사랑이라며 제도와 시스템 마련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교회가 동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탄소 중립이 아무리 중요해도 교회가 결심을 해도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수많은 생물 종들이 예전보다 1000배나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은 참석한 24개 교회의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실태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각 교회별로 제시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교회 구성원들의 기후환경 인식 고취와 자발적 탄소 감축을 목표로 지난 2022년부터 무료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12일 다음 세대 기후환경 교육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쉼은 필수적일 텐데요. 한 교회가 전국의 목회자들을 모아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피어납니다. 운동회에 몸을 날리며 열정을 보이는 이들. 잠시 목회의 무게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만끽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오륜교회가 주최한 2024 제1회 목회자 리조이스. 고군분투하는 목회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 안에서 프로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목회자 리조이스의 근간에는 오륜교회가 2007년부터 이어온 3호 리조이스가 있습니다. 3호 리조이스에 대한 긍정적 반응에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가 목회자를 위한 행사를 제안한 것. 전국교회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 선착순 접수가 접수 시작일 30여 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목회자 리조이스의 특징입니다. 평신도들은 목회자의 고충을 짐작해보며 지역, 연령이 다양한 참가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목회지에서 큰 힘이 된다고 늘 말씀을 해주세요. 2박 3일의 일정, 첫날 공연과 김창옥 쇼, 예배와 기도회, 둘째 날 가평 오륜 비전 빌리지에서 야외 활동, 스포츠 활동, 바베큐 파티, 셋째 날 사연과 음악이 있는 아주 특별한 힘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정 내내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며 오륜교회 측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에 대한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뛰고 웃고 뒹굴고 그러면서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특별한 리조이스 모임인 것 같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오른교회 모든 그 관계자분들이 너무나 모든 그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잘 해주셔서 부담 없고 편하고 행복하게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연약한 교회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받아서 주일에 도전하고 또 나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즐거움을 한껏 충전한 목회자들. 쉼을 통해 다시금 열정을 돌아보며 목회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독일하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독일 개신교회협의회가 독일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일상생활 중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알아봤는데 응답자 중의 절반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실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전적인 형태로 실천되는 종교 생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독일인 중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은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Mit 13%, ja, das sind die traditionell klassisch hochreligiösen, wenn man so möchte, hohe Bedeutung der Religiosität, häufiger Kirchgang, häufige Gebetspraxis. 독일인의 4분의 1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관습과는 거리가 먼 종교 생활을 실천합니다. 독일 개신교회는 이들을 비자발적인 성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갈수록 점점 더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에게 종교 생활은 의미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종교 생활은 하지만 자신을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응답자의 3분의 1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독일 개신교회가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Der Titel Wie hältst du es mit der Kirche markiert, dass das Verhältnis zur Kirche immer individueller bestimmt ist. Dabei wird besonders deutlich, dass mit der stetigen, teils schleichenden Abkehr von der Organisation Kirche Erwartungen verbunden sind, dass Kirche sich verändern muss. So gehen etwa 80% der Evangelischen davon aus, dass Kirche sich grundlegend verändern muss, wenn sie eine Zukunft haben will. 종교개혁을 이끌며 기독교 국가로 거듭났던 독일이 거세게 몰아쳐오는 인본주의의 바람을 맞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제55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실천하는 성총회를 주제로 진행된 제55회기 정기총회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영희 총회장은 제54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임마누엘 총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예장 중앙총회는 올해 정기총회 주요 안건으로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고 효과적인 적용과 운영을 위해 포럼 등 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총회 운영을 위해 행정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예장 중앙총회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교단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기로 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실천을 강조했으며 이를 다짐하는 개혁주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5일 긴급 임원회를 열고 한국교회 총연합이 보낸 연합기관 통합 합의문을 사실상 파기했습니다. 시종일관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열린 회의에서 임원들은 한교총이 보낸 합의문에 대해 너무 예의가 없고 통합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NCCK 세력과는 합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은 임원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면 통합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교총의 이번 합의문은 통합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한기총 자체에서 합의문을 만들어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통합 합의문안은 부결, 미리 작성한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입장문에서는 한기총은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지지 수호하고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를 철저하게 배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통합 합의문은 한교총 오정호 기관통합추진위원장과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 등이 수차례 만나 협의한 끝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자전거 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째를 맞은 기도회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공공자전거를 이용해 서울 정부청사에서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자전거 행진 경로의 처음과 중간, 마지막 지점에서는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매년 역대 최고의 더위, 폭설 등 이상기후로 창조세계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탐욕을 기반한 정책과 삶을 내려놓고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2021년부터 자전거 탄 기도회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오는 10월 기후위기 극복 확산을 위한 걷기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114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선거 후보자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침례교 선거관리위원회 차성회 위원장은 차기 총회장 후보로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대전 은표교회 이훈 목사가 등록했으나 후보자 결격 사유로 자격이 박탈된 가운데 지난 4일 이훈 목사의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가 가처분 판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무 후보 김일현 목사만 참석한 공개 토론회 진행 여부를 논의한 끝에 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산된 공개 토론회에서 김일현 목사는 선관위는 총회 사이트 등을 활용해 후보자의 공약 등이 총대들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5일 제16회 세계성령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보훈 부문에는 해군 제독으로 전역하고 한국교회 보훈 함양에 이바지한 세해된 교회 김종대 장로를, 교육 부문에는 한국교회사를 정립하고 형성한 공로를 인정받은 민경배 목사에게 수여했습니다. 18년째 세해된 교회의 6.25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섬기고 있는 김종대 장로는 분단국가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한국교회의 시대적인 소명은 숭고한 희생으로 이 땅을 지킨 참전용사들을 섬기는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을 섬길 수 있게 동역해준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50여 권의 역사 신학을 저술하기도 한 민경배 목사는 올해 90세가 됐지만 이번 수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하나님께 가슴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성협은 1990년부터 세계성령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국내 양당 장로교단의 전도사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전도자 수는 5천 명에 못 미쳤으며 예장 합동 전도사 수도 10년 전과 비교해 8%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도사들은 사역을 꺼리는 이유로 담임 목사와의 갈등과 과도한 업무량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복음법률가회가 오는 9일 동성애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원 판결 규탄 학술대회와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적, 사회적,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최근 4년 동안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약 17,000명이 폭력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종교자유관측소는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16,769명이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극단주의 무슬림 풀라니 목자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지난 10년 동안 힌두 민족주의가 급증하면서 기독교인을 향해 적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릴리지 인터내셔널은 지난 10년 동안 인도에서 다른 종교에 관한 편협한 분위기가 점점 더 격해지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종 반대 운동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창원대학교 인근에 단돈 3,000원으로 김치찌개를 제공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점심시간 창원대학교 인근의 식당. 따뜻한 밥상에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입구에는 김치찌개 3,000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카페 같은 아늑한 분위기가 눈에 띕니다. 식당의 사장인 이동근 목사는 교회 밖의 청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김치찌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을 했을 때 다리를 다쳤었는데 사장님이 파스랑 보호대를 챙겨주셔가지고 아빠처럼 정말 자식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니까 저도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방문하는 이 식당에서는 다양한 청년들이 이동근 목사와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가난한 청년들은 이동근 목사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아 교회로 돌아가고 비기독교인 청년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동근 목사를 돕기 위해 2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식당 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이 와서 같이 밥을 먹고 또 뭐 커피를 마시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인 줄 알게 되고 이제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 자기가 궁금했던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교제를 나누고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끈을 연결해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이동근 목사는 식당을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해 원데이 클래스와 공연 등으로 오락과 유흥이 아닌 건강한 청년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골이 된 학생들이 함께 모여 매달 2번 중보기도 연합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동근 목사의 식당과 문화사역이 SNS와 입소문을 타며 지역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밥상이 학생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방에서 일하고 여기 서빙도 하고 하면서 학생들이 그 수익도 가져가서 자기 학비도 벌고 또 여기서 그런 문화가 자기들끼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발생하고 하면서 젊음의 에너지가 가득한 그러한 따뜻한 밥상이 앞으로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교회 사역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간 이동근 목사. 그의 사역에 청년들의 영과 육은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여수에서 열린 지저스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매일 밤 부흥성회, 목회자와 사모를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앙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전남방송 윤희준 기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이성과 논리와 경험과 철학, 내 계산, 내 논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이어 기쁨과 열심을 다해 찬양하는 성도들. 나라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에 함께한 목회자들도 마음 모아 기도하는 이곳은 2024 여수 지저스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침체되는 가운데 새바람을 좀 불어넣기 위해서 지저스 페스티벌 3인 3색 이런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수시가 새로운 변모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와 빛과 소금 교회 김한원 목사를 강사로 한 목회자 컨퍼런스, 시그니피컨트 우먼 김윤희 대표가 강사로 나선 사모 세미나도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개교회 전도대원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전도 전략 세미나가 펼쳐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제시하며 전도 활동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목사님들의 리빌딩,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는 거고,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로서의 자리 지키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전도 훈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을 비롯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이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영적 재충전과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한 2024 여수 지저스 페스티벌.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윤혜준입니다. 사단법인 10대들의 둥지가 개학을 앞둔 울산의 청소년들을 위해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울산의 청소년들에게 학교 동아리 사역에 대해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방학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 충전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 최세롬 목사는 교회와 학교가 청소년들의 세계관과 신앙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세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국 장로회는 3일부터 4일 동안 제55회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장 김병호 장로의 개회사로 열린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승동 총회장은 은혜의 회복은 물론 회개와 성령 충만, 복음 전도의 감격을 누리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격을 누리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진행된 수영회에서 성락 성결교회 지형은 목사와 조치원 성결교회 최명덕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특강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수양회 둘째 날에는 지역협의회 찬양축제와 각 지방회별 자유시간 등 특별한 교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제17회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말씀사경회가 2일부터 4일간 구례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창원 만락교회 노완우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어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례군 기독교연합회는 매년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지역 복음화를 위한 연합 말씀 사경회를 개최하고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 보존과 문화재 등재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년 동안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통해 8,000명 이상을 검거했습니다. 국수본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 사기 수사팀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 동안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 가담 형태로는 가짜 임대인, 임차인 등이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숲이 도심보다 폭염일수가 최대 30%가량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이 도심보다 낮과 밤 모두 폭염일수가 20%에서 최대 29.4% 낮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간에 도시숲의 기온이 낮은 이유는 습도가 높고 계곡부가 있는 도시숲이 복사 냉각 작용을 해 열을 식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이 유흥가 마약 단속을 위해 모든 수사 인력을 동원합니다. 경찰청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기존 마약 수사 인력에 형사 기동대와 기동 순찰대까지 총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진행하는 특별대책은 기존의 하반기 집중 단속과 함께 실시하며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일선 형사와 지역 경찰까지 단속에 적극적으로 동원해 강도 높은 예방과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이 142개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 입국해 4주 동안 160시간의 직무교육과 한국어 학습 등 각종 특화교육을 받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개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당초 731개 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지만 취소 등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142가정이 가사관리사와 매칭됐다며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정이 전체의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 전후로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권익위는 점검을 통해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사는 행위와 허위 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합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기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9월 한 달 동안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112 직통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공사는 지하철역 각종 사고와 범죄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역사에 112 직통 비상벨을 설치해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작동으로 바로 경찰서와 통화할 수 있는 비상벨은 서울 지하철 271개 역 여자 화장실과 수유실, 고객 안전실에 약 600대가 설치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궁궐 정전 창경군 명정전 내부를 개방합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 창경궁 관리소는 오는 9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에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경군 명정전 내부 특별관람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정전 내부 특별관람은 운영 기간 가운데 하루 2회 전문 해설사의 인솔로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심층적인 해설과 함께 명정전 내부 구조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